무지외반 재수술밤이 되었습니다. 마취는 저녁 먹은 후부터 계속 풀려서 밤 9시쯤 되니 거의 다 풀립니다. 뼈를 깎고 자르는 수술을 하고 난 후의 통증이 어떤지는 예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수술 전에 무통주사를 신청했었고 지금 무통주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부위에 열감과 욱신거림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밤 10시에 병실의 전등이 소동되고 자려고 누워있는데 잠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면 거의 간호조무사분들이 오십니다. 저는 간호조무사분에게 통증이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게 전달합니다. 간호사가 오고 저는 간호사에게 통증이 심해서 잠자기 힘들고 지금 무통주사가 들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무통주사는 다른 수액과 달라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들어갑니다. 만약 통증이 심하면 무통주사 관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 진통제 주사를 따로 놔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통주사의 버튼을 눌러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통증을 참으며 끙끙대다가 이대로는 잠 못 들고 아침을 맞이할 것 같아서 밤 12시쯤 다시 간호사를 호출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놔달라고 했고 그걸 맞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고 새벽에 잠을 깨서 그때부터 무통주사의 버튼을 누르면서 통증과 싸웠습니다. 이 통증을 느끼면서 다시 생각난 게 첫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부와 근육을 절개하고 뼈를 자르고 깎고 철심을 박는 수술이라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혈관과 신경의 손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만큼의 통증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첫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통증은 다른 통증들과는 좀 다릅니다. 뜨거운 열감과 욱신거림,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통증은 전기 충격 같은 느낌입니다. 발에서 시작한 전기가 무릎을 거쳐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오면서 저절로 다리가 들썩거립니다. 즉 경련이 일어납니다. 10초에 한 번 정도 말이죠. 그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경련이 다리에 발생하면서 느껴지는 통증은 정말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전에 첫 수술 때 그 경련보다는 덜했고 통증도 조금은 덜한 느낌은 듭니다. 그게 무통주사 때문인지 수술 시 의사의 의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통주사에 대해 많이 실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통주사면 통증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잠 못 들 정도의 통증을 느꼈으니까요. 무통주사의 용량은 매우 작습니다. 그 작은 용량으로 24시간을 맞으니 체내로 들어가는 주사약이 얼마나 적은지는 상상이 가시겠죠. 그리고 직접 몸에 맞는 진통제 주사도 잘 안 듣는 통증이라면 무통주사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13만원이나 하는 비싼 주사가 수술 후 가장 통증이 심한 첫날 별 효과가 없으면 그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덜 아깝긴 했지만 오른발 수술을 할 땐 차라리 무통주사를 맞지 말아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수술 후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경 아침 식사를 합니다. 병원 밥이 다 그렇듯 별 맛은 없습니다. 한 끼에 5,000원 정도인데 가격 대비 음식의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식당도 아니고 그래도 병원인데 이 한 끼 가격이면 좀 더 반찬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병원은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경영하기 때문에 병원식에서 이윤을 남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사는 보통 10분 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밥 양도 적은 편이고 발라먹는 요리라던가 먹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찬이 없기에 항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식사 후엔 세수와 양치를 하러 가는데 발에 반깁스를 해서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팔에는 항생제다, 무통주사다, 수액이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서 목발은 엄두도 안 나고 움직이려면 휠체어밖에 없는데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에 타는 것부터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어찌 휠체어를 타고 세면실로 가는데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 팔에 힘이 들어가서 링거에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세수를 할 때는 링거 꽂은 팔은 사용을 못하니까 한쪽 팔로만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시간이 걸립니다. 세수와 양치를 하느라 10분 넘게 서 있는데 어제 수술한 발에 피가 쏠려 터질 듯이 아픕니다. 세수와 양치를 끝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다시 휠체어에서 침대로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면 힘들어서 이마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세면실 또는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기진맥진해서 드러누워 있어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는 앉아있으면 발에 피가 쏠려 퉁퉁 붓게 되므로 수술한 발을 받침대 위로 올리고 누워 있어야 하고 수시로 간호조무사분들이 오셔서 얼음팩을 교체해 주십니다. 이 얼음팩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 발의 붓기가 얼마 동안 가는지 정해질 정도로 얼음팩은 가능하면 항상 차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다 보면 오전 10시 좀 넘어서 드레싱 담당 의사가 수술 부위에 소독을 하기 위해 각 병실을 순회합니다. 저는 수술하고 나서 처음 보게 될 발이라 궁금하고 설렙니다.